야당 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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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 정보 탈취 시도 정치특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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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 사찰 헌법 유린 정치특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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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 일시, 당원 유형 정보, 과거 당원 탈퇴 여부, 탈당했었다면 탈퇴 일시, 당비 납부 현황, 그리고 당비 납입 계좌번호까지 달라는 것입니다. 미쳤어! 말이 안 되죠. 왜 계좌번호가 필요합니까? 모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우리 당에 입당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개인만 특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독재로 가는 지름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 장악, 방송 장악, 언론 장악, 그리고 우리 야당 말살하기 위한 당원 명부 탈취,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당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당원 명부라는 것은 국힘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라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상 규정된 비례 원칙, 과잉 금지 원칙이 위배된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경쟁 정당에서 정한 특검에서, 그렇죠, 이 특검에 국민의힘 추천은 없었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치적 악용 소지가 크다. 이렇게 지금 뭐 당 안팎에서 강한 성토가 나오고 있는데, 호 대변인님, 네네. 민주화 이후에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기관에서 주요 정당의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한 게 거의 없긴 할 겁니다. 특히나 지금 당원 명부를 갖고 가겠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네요. 네, 2023년에 그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를 침탈하려는 폭거가 있다.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아니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거조차도 막았습니다. 그때는 대선 자금 뇌물이라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특정이 돼 있었던 것인데, 그 압수수색조차도 그렇게 비난을 했었던 것입니다. 압수수색이란 것은 혐의가 특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1야당의 당사를 그것도 압수수색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데 이게 이제 2022년 12월에 뭐 통일교 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대거했는지 이것을 이제 알아보겠다라는 것인데, 며칠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한기 씨가 내가 10만 명을 입당시켰다. 다 이제 다 허풍이거든요. 늘 이런 전당대회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우리가 몇만 얼마 입당시켰어 뭐 이런 얘기들 다들 이제 뭐 하는 얘기들입니다. 네. 매번 종교 단체 뭐 집단들도 이런 것들 늘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0만 명 당원이 넘는데 판세에 영향을 줄 정도, 뭐 예컨대 10,000명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금방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지역에서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것을, 그리고 통일교 교인들이 입당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어떤 사실은 범죄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규명하겠다고 500만 명의 당원들, 아까 말씀드린 계좌번호까지 다 내놔라. 저는 어떻게 이런 영장이 발부됐는지도 정말 모르겠고, 그리고 실제로 그럼 의심되는 사람, 제일 의심되는 사람 20명을 내놔봐라 해서 대조해봤더니 한 명도 당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특검이 이런 식으로 편향되게, 그리고 무리하게, 거의 불법에 가깝게 이렇게 수사를 한다면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국민 절반은 믿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특검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범죄 사실과 무관한 그런 당원들의 데이터들도 요구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실 이 정당의 당원 명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정당의 어떤 모순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만큼 평소에도
당 자체에서도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고 예, 예. 그 내용이 뭐 외부로 유출되거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500만 명이라고 하면 뭐 사실 국민들의 한 10분의 1에 달하는 숫자인데 예. 거기에는 민감한 계좌 정보라든지 예. 연락처,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수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특정을 한 다음에 그것이 우리 당원에 포함돼 있는지 이런 예. 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예. 500만 명 당원 데이터 전부를 달라 압수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응할 수가 없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야당에 대한 정말 무리한 수사 또 탄압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김영주 의원님. 네. 여기서는 또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뭐 국민의힘은 전현직 당원 500만 명이면 우리 국민 5천만 명이니까 정말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건데 특검은 우리 그거 다 달라고 한 거 아니다. 특정 명단의 가입 여부 시기를 특정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명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당의 행정도 많이 해보셨으니까요. 지금 특검 요구대로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은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 뭐 특검이 아니라 일반 검찰 또 경찰의 요구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인 정당 그런 역사는 없었죠. 뭐 예.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민주연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민주당사를 갔을 때도 반발했고 지금도 반발하고 아마 그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할 수 있는 당의 지도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봤을 때 특검이 조금 더 현명했다면 실제로 그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시기라든지 또 정확한 데이터의 숫자라든지 네. 그런 것을 정말로 특정해서 예컨대 예를 들어서 뭐 좀 앞선감이 있습니다만은 권성동 의원과 관련됐다 그러면 광원 지역이라든지 뭐 어느 시점이라든지 어떤 실제적으로 이렇게 당사에 가서 협조를 해야 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입증 증거를 좀 내놓으면서 네. 여론전을 하더라도 그래야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갭이 너무 크잖아요. 500만 명하고 특정 명단에 가입 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명이라고는 뭐 얘기를 예, 듣습니다. 그럼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양쪽의 입장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정당이 저런 그 대응하는 것은 일반화된 경향으로 했을 때 실제로 조금 더 특검이 뭐 그야말로 무사불위로 막 밀어붙였다는 어떤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시기에 들어온 30명 정도를 가입시켰다고 하니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왜 역으로 말이 안 되냐면 30명 가입했다고 어떤 세력이 뭐 누구를 위해서 예. 최소한 뭐 몇백 명, 몇천 명 정도 가입시켜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예. 통일교 아니라도 내 주변에 제가 돌아다니라도 30명 정도는 가입시키거든요. 30명 정도를 하면서 집단 당원 가입이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민망한 수준이긴 해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합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 면에서 최소한 저게 얘기가 된다면 5천만 명은 아니고요. 5천 명입니다. 예를 들면 뭐 예컨대 2020년 1월부터 5개월 동안에 그렇죠. 강원 지역을 주로 중심으로 뭐 3천 명 중에 2천 명은 강원 지역이고 나머지 1천 명은 전국에서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여론전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예. 이건 여론전입니다. 어느 정당이 순순히 틀어가십시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계좌번호도 다 달라 모든 데이터 다 달라 그랬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국민한테 설득하면서 여론전을 이겨나가는 게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저거 얻기 쉽지 않습니다.